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각자 과목을 골라서 듣는 고교 학점제가 올해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지만 이 학생과 교사 모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본격적인 과목 선택을 앞두고 일부 교원단체는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혼란의 고교학점제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요? 고교학점제 폐지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이한섭 정책실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너무나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였는데 지금 현장의 혼란이 극심한 것 같거든요. 이 고교학점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고교학점제는 192 이상의 학점을 이수했을 때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첫 번째 문제는 학점 이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졸업을 판정하는데 고교학점제는 과목별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기준으로 과목별 이수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목 선택의 문제입니다. 과목 선택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대학별 입시 요강에 따라 흔들립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고르고 있는데 아직 대학별 입시 요강이 발표되지 않아서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럽다는 사실입니다. 네, 졸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죠, 이 졸업 요건이 되는 최소 성취 기준 보장 지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목표만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입시 경쟁 교육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결국 입시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과목별 이수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졸업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학교가 최소 성취 기준 보장제라는 이름으로 성적으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 학교가 학생들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대학 입학을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교사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깨우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일부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대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경우에 고1 공통과목과 고2, 3의 일부 선택 과목에 대해서만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도 적용하자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는 한데 절충 안에 택할 수도 있을까요? 우선 많은 교육감들이 고교학점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안 하나하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몇몇 교육감들은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를 밀어붙여야 하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교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사들이 고교학점제를 받아들이고 불만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의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보장하자 이 제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걸 없애면 기초학력을 어떤 방법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성적을 보장하는 방식이 과목별로 일정 기준 이상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학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의 인지, 정서적 발달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소응시 보장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 확률이 큽니다. 최소응시 수준 보장제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얼마나 무책임한 제도인지 금방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구조적인 지원이 없이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낙인을 찍는 형태의 제도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또 하나 또 고교학점제의 문제로 상대평가 문제 지적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문제는 고교학점제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독특한 한 줄 세우기 경쟁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평가는 평가의 목적이 필요 없는 전형적인 줄 세우기 평가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한 평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상대평가는 결국 주변 친구들을 실질적인 경쟁자로 몰아가는 평가 방식입니다. 반해서 한 명에게 장학금을 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등수를 나눌 수 있지만 성적표에 성적을 기입할 때 상대평가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한 상대평가가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교육부가 이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뭐 중요한 교원 단체로서 교육부라든지 국교위랑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 예정이십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교육입니다. 단단하지 않으면 쌓이지 않는 것이 공부입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기본 학습 과정입니다. 하지만 기본 교육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고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삶에 근거하지 않으면 교육은 거짓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교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외부 강사에 의존하는 수업이 화려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알갱이는 없습니다. 교사가 교사로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당장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도 골라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도 여러 가지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개선책 시급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실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